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JP모간에서 집중매도 도대체 왜, 시장 상승장 어디까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강세장 본격 진행 중. 두 번째, 순환장세 이후 주도주 중심 장세로. 세 번째, JP모간 셀트리온 그룹주 집중매도 왜. 네 번째,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 대응 전략은. 우리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의 조정과는 달리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신고가 행진이죠. 특히 코스피는 322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시장이 지금 조정 없는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 속에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거래소 시장에서 3200억 이상 나오면서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는 더 매도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지속성을 보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다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효성첨단소재, SK텔레콤, 대우건설, 또 LG화학이죠. 어제는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네이버, 포스코, KTNG, 그리고 금융주들, 따라서 금융주, 건설주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도 엿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카카오, 현대차, 기아, H&M, LG전자, 금호석유,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를 맞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상당히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좋게 나가는 데 비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3% 이상의 폭락세가 나타나고 많은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거래 대금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상승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누적 개념에서는 계속 매수 우위잖아요. 또한 연기금이 이제 매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북미 쪽이 가장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도 큰 방향성에서는 옆으로 좀 누워있는 상황이죠. 유럽도 마찬가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시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패시브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빨간 선인 패시브 자금들이 방향이 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더욱더 강력한 시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아직까지의 외국인들은 액티브 자금들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별로도 하루하루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외국인 쪽에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저께 조정받았던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상승세, 이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LG화학도 어저께 급락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 현대차는 주춤하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죠. 카카오도 완만하게 지금 이어지는 상황, 이에 반해서 셀트리온은 폭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움직임 속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만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과연 셀트리온의 실적 측면, 즉 펀더멘탈 측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숨은 악재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유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금액으로는 322억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량으로는 10만 6천 주 정도가 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구별로 봤을 때 JP 모간에서 4만 9천 주, 거의 5만 주잖아요. 절반 정도를 JP 모간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메릴린치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조금이지만 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금액 개념에서는 오늘 310억 매도가 되는데요. 수량으로서는 오늘 23만 5천 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JP 모간에서 12만 2천 주 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JP 모간에서 절반 이상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오늘 98억 매도입니다. 수량 기준으로서는 6만 2천 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JP 모간에서 3만 2천 주의 매도가 나오므로 역시 50% 이상이 JP 모간에서 매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JP 모간이 왜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도의 절반이 JP 모간이니까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JP 모간하고 셀트리온 그룹하고는 상극이죠, 여러분. 예, 항상 JP 모간이 딴지를 걸고 이러한 상황들이 작년에도 가까이는 나타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JP 모간에서의 집중적인 매도가 셀트리온 그룹주에 무슨 숨겨진 악재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찌라시들을 통해서 보면은 정치적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재료 측면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별로 투약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특히 무소속의 전복민 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레키로나주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자료를 잘 보시면은요, 끝에만 보죠. 레키로나주 투여는 1325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는 2840명입니다. 2배 정도 렘데시비르가 투약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른 것이죠. 레키로나주는 초기 경증과 중등증 환자잖아요. 반면에 렘데시비르는 중증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 환자에게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렘데시비르를 이렇게 투여를 해서 중증 환자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망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실제적인 약효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한 레키로나주를 지금 1325명 투여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얼만큼 약효를 봐서 완치가 됐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싹 빼놓고 왜 이렇게 투약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이죠. 따라서 이것이 효과라든가 약효가 부족해서 투여를 안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부분은 의미가 약한 것이고, 또한 이 자료 측면도 봤을 때 4월 14일까지 자료를 보면은요 1300명이 아니고 1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조건부 허가인데 국내에 3상이 지금 하반기 내에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핵심은 처음부터 레키로나주는 국내는 원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국내의 투약률이 저조하다 해서 효능이 없다. 이에 따라서 수출에 지장이 있다. 이것은 전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첫 번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주식 배당이 2%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배당 지급일이 4월 22일입니다. 오늘 4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배당을 받는 만큼,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카트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이것은 결국 자동적인 매도가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배당을 들어온 만큼 주식을 판다,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특히 인덱스 펀드, 이러한 개념의 펀드들은 이러한 작용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따라서 오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중에서 이와 같은 배당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매도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P 모간의 매도는 단순히 이 배당과 관련됐다고는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고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배당 지급일이 4월 23일이고 제약은 4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냐?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FM 가이드에서 나온 추정 실적들도 무난하고 1분기 실적에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JP 모간의 집중적인 매도가 우리가 그동안 겪었듯이 그러한 측면에서의 매도일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휩쓸리면서 또한 배당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 축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엮인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너무 짧게 하는 바람에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의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에서 주가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회사 측에서 주가 관리를 왜 요즘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것이 합병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합병에 반대를 하는 주주들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자, 이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합병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으면은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반대하니까 셀트리온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룹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바로 회사에다가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회사에서 그만큼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측면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셀트리온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주주들을 줄이기 위해서 실적이라든가 또 이런 측면에서의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도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측면이죠. 왜냐하면은 이 합병 과정이 연내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연내에서 두 가지 단계라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주회사끼리의 합병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세 개 회사를 합병을 하는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이 연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시간을 조금 더 끌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미리 회사가 주가를 관리를 안 해서 못 끌어올린다. 왜?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 물어줘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맞지 않다, 이러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레퀴로나주의 문제가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효능의 문제 때문에 유럽 수출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재 유럽 쪽에 8개 국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도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품목 허가가 나오게 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레키로나주에 대한 영문 상표도 이미 등록을 미국 쪽에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지금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말들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실력과 효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실적 측면에서 지금 레키로나주를 제외한 입장에서도 1분기 실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측면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현상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JP 모간 쪽에서의 집중 매도다. 물론 이것을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팩트,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JP 모간의 집중 매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JP 모간과 셀트리온 그룹주의 관계를 봤을 때는 다소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느낌상으로도 느낄 수 있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과연 그렇다면 JP 모간이 좀 빨리 팔 만큼 팔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JP 모간이 뭔가 숨겨진 셀트리온 그룹주의 악재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외국계 창구에서도 집중적인 매도가 함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JP 모간이 또 안 좋은 악성의 리포트를 조만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오히려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합병이라든가 또 숨겨진 악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늘의 모습만 보고 이거 뭐 또 끝났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레키로나주의 유럽 수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그러한 상황들이 생각만큼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만약에 집중적인 JP 모간의 매도가 없었다면 주가는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이러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았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황을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